네, 허재현 기자 시사바리스타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대구 MBC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최성해 그 동양대 총장이 그 학력 위조 그것 때문에 이제 고발당했었잖아요. 그거 저희가 이제 윤석열을 만나고 왔는지 어쨌는지, 예. 어쨌든 최성해가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오래전에, 예.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강진구 기자가 이제 통화를 하던 와중에 우연찮게 이분이 털어놨습니다. 그거 저희가 이미 보도를 해드렸어요. 그거를 대구 MBC 기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검찰에 확인을 한 모양이에요. 예. 올해, 예.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건 좋은데, 심지어 고발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끝났다네. 고발인 조사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끝내? 근데 이미 최성해는 검찰의 그 처분이 끝나기도 전에 측근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네요. 검찰 수사 이미 끝났어. 네. 뭐야? 누구한테 이런 정보를 들은 거죠? 최성해 씨.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위증의 대가로 검찰 내부 관계자로부터 계속 무슨 혜택을 보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대구 MBC가 찾아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의미가 좀 있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 네.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야당 유착설과 위증 논란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 전 총장이 학력 위조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검찰의 처리는 수상하기만 했고, 더욱이 최 전 총장은 검찰 수사는 걱정할 게 없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의 육성 파일을 입수해 신병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2019년 9월 개혁국민운동본부로부터 두 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하나는 단국대를 졸업하지 않고도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입니다.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진술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당사자로 의심받는 사건에서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표창장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고형곤 중앙지검 특수 2부장에게 이 사건이 배당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정기 인사를 이유로 1년 동안 2번이나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됐고, 고발된 지 1년 반이나 지난 올해 1월 27일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각하 처리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도 안 받았어. 너무 말이 안 되겠어. 생각해봐요. 최성해의 말을 듣고 표창장을 뒤졌던 고용건이가 최성해가 위증했다는 사건을 어떻게 수사합니까, 이게? 그런데 교육부는 최성해 전 총장의 학력에 대해 지난해 이미 허위라고 발표했고, 최 전 총장도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은 본인 사건의 수사 결론이 나기 1년 전인 지난해 2월 측근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고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따져보려고 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끝났는데 왜? 측근은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면서 의문을 제기하자 최 전 총장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참고인이라든지 아니면 조사받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경원이 고발한 데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고발했죠. 몰라. 상관없어. 뭘 알고는 거지. 고발해도 소용없어.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최성해 전 총장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자,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이 이 사람이 불기소 처분 받을 걸 미리 통보를 받았나 봐. 그래 놓고 이제 측근한테 걱정하지 마. 뭐 얘기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측근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이거는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 배당, 이제 수사, 배당 받았던 사람이 고희곤 검사인가? 누군가 아무튼, 네. 정경심 교수, 수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증에 대한 대가로, 최성애를 봐주지 않으면 안 될 검사였잖아. 그래서 그냥 당신 이거 다 불기소 처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냈겠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어떤 비싼 변호사를 써도 알 수가 없는 처리 결과를 어떻게 이렇게 벌써부터 알고 있어. 야. 아무튼 대구 MBC 신병철 기자가 끈질기게 이렇게 보도를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강진구 선배도 물론 취재를 참 잘하셨지만 어쨌든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깨어있는 기자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열심히 추적 보도를 해줘야 돼요. 이 검찰과 최성애의 관계 수상합니다. 이거 여러분 감찰 진정 지금 서명 받고 있어요. 정경심 교수 사건, 검찰과 최성애의 어떤 이제 이상한 관계, 그거 외다가 제가 계속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IP 증거 기록이 변호인단이 스스로 디지털 포렌식을 맡기기 전까지는 검찰이 법원에다가 제출을 안 했었다고. 그게 나중에 드러났어요. 2심 중간에. 그래서 이제 왜 허위로 이런 식으로 누락하냐, 이런 것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금 진행해달라 이런 것들을 지금 서명받고 있어요. 제가 이거 링크 댓글란에 올려둘 테니까 이거 참여하세요. 이번 주 자정까지 봤는데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앞장서고 있고요. 서기호 변호사랑 양희삼 목사, 고일석 더 브리핑 대표 이 기자, 우리 선배시죠? 하여튼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대표 진정을 하셨는데, 이거 여러분 시간 되시면 가서 참여하세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감찰해야 돼요. 참. 최성애 씨, 위증의 대가로 무엇을 도대체 받은 겁니까? 곧 진실이 밝혀져야죠. 그리고 이 기자들이 말이죠. 이 이제 증거 조작, 현재까지는 의혹이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가. 보도를 해주는 건 고맙긴 한데 골 때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겨레는 아예 쌩 무시하고 있는데 그나마 경향신문은 팩트체크라도 했어. 엉터리긴 하지만. 이제 봅시다. 유설이 기자라고 법조팀 기자인 것 같아. 정경심 PC 방배동에 없었다. IP 공방 통신 3사에 물어보니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팩트 체크 기사를 써놨는데 혹시 경향신문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기사만 보셨다면 한 50%도 안 되는 진실만 담겨있기 때문에 허재현 TV를 통해서 균형감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뭐가 문제냐면 팩트 체크 진짜 보세요. 일단 핵심은 이거죠. 얘네들이 이 이제 유설이 경향신문 기자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최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연 이거는 그러니까 새로 드러난 IP 기록, 그거 검찰이 누락해버렸었던 거잖아요.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타당할까. 이제 IT, 이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뭐 이런 거죠. 근데 하여튼, 일단 제목, 이 리드부터 마음에 안 들어. 일부 여권 지지자들이래. 야! 고일석 기자는 기자도 아니냐? 니네 선배 기자 아니야? 어디 일부 여권 지지자, 그런 식으로 폄훼하고 싶겠지. 응? 아이고. 그러면 경향신문은, 일부 친윤 신문이냐? 너는 그냥 일부 친윤 기자냐? 유설이 씨.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당신을 폄훼하면 좋아요? 같은 기자들끼리 말이야. 선배들에 대한 예우도 없이. 일부 여권 지지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싶으니까 일부러 이런 식으로 리드를 다는 거예요. 건방지게. 하여튼 뭐 리드 이건 뭐 사소한 거고. 아무튼 어쨌든 이제
물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경향신문이 이 유동 IP 변경 원인에 대해서 통신 3사 이렇게 물어보니까 검찰과 변호인단 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이 사설 IP 기록만 가지고는 이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는지 동양대에 있었는지 증명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이제 팩트 체크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저 허재현 TV에서도 계속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새로운 IP 기록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배동에 있었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거다. 아니야. 완전 거꾸로 얘기했다. 동양대에 있었다고 확정되는 건 아니다. 2013년 6월 당시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쨌건 저도 그 디지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이미 얻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논평을 해드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게 무죄가 입증될 만한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아직은 섣부르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똑같은 얘기 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좀 더 따지고 들어가면 이거는 사실상 이 고일석 기자의 판정승을 인정하는 기사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인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검찰의 주장만으로 이 PC는 어디에 있는 걸로 재판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네. 2013년 6월에 방배동에 있었던 게 틀림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 이제는 기자들조차 팩트체크 해보니까 이게 동양대에 있었다라고 인정하긴 내심 싫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쯤 되면 방배동 자택에 있었는지 동양대에 있었는지 그죠?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거다. 이 답변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재판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이제 허재현 TV 많이 보신 분들은 감이 오시죠? 뭡니까? 재판부의 판단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검찰의 설명만으로는 그죠? 혐의 입증이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게 입증됐다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의심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어. 정경심 무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커진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49대 51 이론. 그죠? 기억나시죠? 지금까지는 1심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새 IP 증거가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을 그죠? 무죄 쪽으로 51쪽으로 끌고 가기가 조금 역부족이었어요. 49% 문턱을 넘기가 간당간당했다고요. 에? 그런데 이 51쪽으로 이게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살짝 넘어가 버린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법조 기자의 날카로운 문장 분석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경향신문 기자는 내심 인정하기 싫었겠지만, 네. 고일석 기자의 손을 들어준 기사라고 봐도 되는 그런 기사입니다. 얼마나 쓰기 싫은 기사 썼을까. 기계적 균형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기자 스스로의 문제의식은 없고 딱 중간에서 전문가한테 누구 말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기사로 쓰는 거. 그리고 끝. 이런 거 할 거면 못하러 사람이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언론사 공채 시험 치르고 기자 되는 거죠? 이런 거는 AI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 언론 취미 동아리반 애들도 하겠다. 유설이 기자 창피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이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정경심 교수가 유죄냐 무죄냐 이거예요? 그거는 당사자인 거고 당사자에게나 중요한 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제3자에게 중요한 거. 검찰이 공정해야 할 검찰이 왜 재판부에다가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그것도 무죄 입증을 할 수 있는 유리한 IP 증거가 왜 니네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는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왜 재판부에 제출 안 했어 1심 때? 그거잖아요. 그 질문을 해야지. 증거 누락 아니에요? 증거 누락. 수사에서 검찰에 이걸 물어야죠. 그래서 증거 조작 의혹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증거 누락이니까. 근데 이 기사에는
팩트 체크랍시고 막 하는데 정작 그 비판적 질문이 없어. 그냥 통신 3사에 물어보고 끝. 그리고 검찰한테 물어본 게 있긴 있다. 검찰한테 뭐라고 물어가지고 뭔가 물었긴 했는데 답변이 엉망진창이야. 아이고. 검찰이 이랬대요. 증거 조작설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IP 문제로 쟁점을 흐리고 있다. 에? 왜냐하면 범행에 사용된 PC에서 발견된 문서 파일, 이게 2013년 6월에 뭔가 작업된 흔적이 있다. 그래서 혐의가 입증됐다. 이렇게 검찰이 답변했고 이걸 그대로 실어줬어. 유설이 기자, 너 검찰한테 농락당한 거 모르겠니? 모르겠지. 왜 이게 검찰한테 농락당한 답변이냐면요, 여러분.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IP 문제로 쟁점을 흐리고 있다. 이 주장이요. 이게 1심 때 검찰의 본인들의 주장이에요. 본인들이 주장한 내용이었어요. 1심 때 IP 이 IP 몇 개를 가지고 이거는 동양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IP 기록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PC에게 담겨있던 그 IP랑 막 그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거는 동양대 IP, 이거는 방배동 IP인 것 같은데 대체로 방배동 IP가 많이 나오니까 2013년 6월엔 정확히 어디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방배동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거를 주장했던 게 검찰이라고.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IP 문제로 1심 때 유죄 판결 받아낸 게 검찰이야, 유설이 기자. 근데 이 답변을 그대로 써놨어. 넌 검찰한테 농락당하고 기분이 좋으면 안 돼, 기자면. 응? 근데 모르겠지 뭐.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얼굴에 이렇게 침 뱉는 게 써놓은 거겠지. 검찰 스스로 지금 자기의 논리를 뒤집는 그 답변을 써놓은 거잖아. 그래서 제가 고일석 기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선배, 이거 전혀 기분 나빠할 기사가 아니다. 검찰이 자기 스스로 침 뱉는 답변을 해놓은 거다. 이건 유설이 기자의 공이다. 그리고 통신 3사에 물어봤더니, 그죠? 요 말 자체가 선배의 말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거는 어딘가에 특정할 수 없다라는 그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사실상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 선배 말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거 유설이 기자가 오히려 선배 도와주는 것 같다. 제가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참나. 아이고, 그래도 기분은 많이 나쁘셨던 모양이에요. 우리 그 고일석 선배가 더 브리핑에다가 맹폭격을 해놨더라고. 검찰 대변인 경향 유설이 기사 잘 봤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야지. 왜 이게 빠졌어? 유설이 씨, 너는 14개 IP 이거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기록, 이게 1심 때 왜 누락해서 제출됐는지 궁금하지 않냐? 이거 왜 검찰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이게 빠졌어요, 기사에. 통신 3사한테만 뭐하러 그렇게 깊이 물어봐? 검찰한테도 날카롭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 뭐 민원연에서 수상하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이런 것도 많이 받았대. 이거 나도 예전에 이 당시에 2018년, 저는 2017년에 받은 것 같은데, 민원연에서 이달의 좋은 보도상. 저도 이거 수상자입니다. 내가 이딴 애들이랑 똑같은 취급받는 거 기분 나쁘네. 확 반납해버릴까? 이상 트로피 갖고 있는데 기분 나빠. 아무튼 그렇죠. IP 누락에 대해서 변명도 해명도 없어요. 검찰은 기자가 안 물으니까 변명도 안 하는 거지. 기자들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조 기자들이. 친절하게 발로 뛰어서 검찰 논리나 뒷받침해주는 유설이. 아이고, 고일석 선배가 얼마나 빡쳤으면 이렇게까지 쓸까. 그러고도 남죠. 참. 아유. 유설이 씨, 너는 이거 안 보여? 지난 정경심 교수 재판 때 이거 또 한 번 밝혀진 거 아니에요. 2013년 8월 달에, 6월 말고 8월이에요. 6월은 이제 증거 조작이 소위 있었다고 하는, 그죠? 날. 그리고 2013년 8월은 2개월 후죠. 이 동양대에서 그 PC가, 그 문제의 PC가 계속 사용된 흔적이 나온 거예요. 동양대에서 그죠? 걸어서 한 3, 4분 거리, 차로 3, 4분 거리.
그 풍기 우체국에 다녀온 기록, 그래서 컴퓨터로 뭘 이렇게 그 접속해서 뭘 접수를 했는지 정경심 교수가 이거를 계속 이제 그죠? 그 PC를 동양대에서 썼던 거죠. 그래서 풍기 우체국에서도 쓰고 동양대에서 쓰고. 그러니까 2013년 8월까지는 이 PC가 동양대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이 기록이 나온 건. 그럼 2013년 6월에 이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IP 기록도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 방배동에 있지 않고 동양대에 있었을 가능성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너는 왜 이런 거는 안 보이니, 유설이 씨? 아이고, 진짜. 아이고, 한겨레는 아예 그죠? 예, 아예 무시하고 있는데, 그나마 경향신문은 팩트체크라도 했는데, 에휴. 제가 볼 땐 유설이 기자가 오히려 고일석 선배 판정승 해준 겁니다. 야, 한겨레, 니네들도 기사를 써. 김의겸 선배가 우리 회사 선배잖아. 열린민주당 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하는데, 왜 한겨레가 경향만큼도 기사를 안 써? 욕을 먹더라도 좀 기사 좀 써라. 김의겸 선배, 고마워요. 그나마 국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해줘갖고, 저희끼리 2달 내내 떠들어도, 화제조차 안 되는데, 그나마, 지금은 경향신문이 마지못해 팩트체크 기사라도 쓰고 있네요. 김의겸 선배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끄러운 후배, 허재현이 대신 인사드립니다. 김의겸 선배한테 제가 연락을 못 드리겠어요. 창피해갖고. 언제 한번 좋게 만날 기회가 있겠죠. 자, 여러분. 허재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교신 교수 재판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좀 취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따로 좀 더 확인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한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허재현 기자의 모든 활동 여러분들의 좀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방송 후원 계좌로 조금씩 이렇게 후원금 넣어주시면 제가 취재비를 잘 쓰겠고요. 그리고 허재현 TV에서 광고하는 산삼 착한 보험 클리닉, 네, 광고도 좀 열심히 봐주시고, 이용도 좀 해주시면 광고주가 떨어져 나가지 않겠죠?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리포액트 정기 후원과 유튜브, 네, 허재현 TV 정기 회원 가입도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좀 후원 회원이 잘 안 늘어서 제가 살짝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좀 우울한 일이 좀 저에게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힘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재현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